키에서 몸무게를 뺀 게 이제 125 이상. 우울감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 목표는 결국에 거식증 익스트림으로 만드는 기준인 것 같아요. 이 체중이랑 나의 가치랑 연동을 좀 시키는 거를 좀 빼야 돼요. 안녕하세요, 윈다이어트입니다. 네, 요즘 뼈말라 다이어트 혹은 이제 물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좀 10대들 사이에서 좀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키에서 몸무게를 뺀 게 이제 125 이상. 125. 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너무나 이제 가혹한 건데, 물 다이어트 하면은 당연히 체중이 빠지죠. 빠지는데 3분의 2가 물이랑 근육이에요. 굉장히 사실 무서운 거거든요. 근육이 그렇게 빠르게 이제 빠져버리게 되면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에 올라가는 혈당을 처리해 줄 곳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근육이 적으면은 내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도 적어지고. 원래 혈당이 오면 근육으로 좀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근육이 다 빠져버리니까. 대사적으로도 혈당 조절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이후에 찌게 되면은 내장 지방이랑 피하 지방으로만 가니까 뭐 4, 5kg씩 빼고 싶어가지고 한두 번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후부터는 신체의 대사는 엄청나게 떨어지고 체지방은 늘어나 있어가지고 살이 이제 안 빠지는 몸이 되고 코어에 있는 근육들까지 다 빠지게 돼가지고 근골격계 질환들이 생겨서 허리나 목 같은 데가 이제 아파지게 되고 조금만 손 쓰는 걸 하면은 손목이 아파지게 돼요. 신체의 기능이 30대 한 초중반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우울감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더 막 단 것에 대한 갈망이 더 올라오고 단 걸 먹으면 근육은 없으니까 계속해서 체지방만 늘어나고 살을 또 그런 식으로 빼면 계속 근육은 빠져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제 거식증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거식증에서도 이제 그 심각도를 평가하는 게 있는데 익스트림이라는 심각도는 BMI 15 미만이거든요. 165cm면은 40kg 정도가 이제 BMI 15예요. 근데 보니까 165에서 125 뺀 게 딱 40이더라고요. 그러네. 그래서 이 목표는 결국에 거식증 익스트림으로 만드는 기준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 뼈말라가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이제 프루아나라고, 아나가 이제 결국 거식증을 뜻하는 거거든요. 거식증을 자기들은 추구한다, 이런 식으로 그 해시태그나 이렇게 해서 유행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그 정도 BMI가 되면은 신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피검사 보면 굉장히 놀랍니다. 그래서 입원을 거의 해야 돼요. 거식증이 너무 심해서 BMI가 너무 떨어졌을 때는 사실 상담이 거의 효과를 발휘를 못해요. 맞아요. 입원해서 영양제 맞아야 돼.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체중이 많이 감소하게 되면은 우울이나 불안이나 강박 같은 게 막 생겨요. 일단은 체중이 늘어야지 뭔가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들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컨디션이 되는데, 체중이 너무 감소된 상태에서는 심리적으로 완고해지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고, 그래서 부모님도 아이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도 계속 어긋나기만 할 뿐입니다. 예전에 이제 진료실에서 이 정도의 이제 체중에 도달하시는 분들이 올 때가 있어요. 피 검사를 해보면은 진짜 너무 슬퍼요. 당연히 우리 몸이 너무나 위험한 기아 상태라고 인식을 하니까 대사 수치들, 뭐 간 수치나 콩팥 수치나 이런 거 다 깨져 있고 이제 근육 다 빼다 써가지고 근육은 하나도 없고 성호르몬 이런 것들을 만들 게 어딨어요. 이게 다 단백질인데 우리 몸에 어떤 대사에 필요한 어떤 호르몬들 이런 것들도 다 떨어지게 되니까 입원해가지고 이제 못 먹어요. 또 그 상태가 되면 먹으려고 해도. 그래서 이제 링거 같은 거 맞으시면서 체중을 좀 불려나가는 이제 그런 경우들까지 있어요. 물 다이어트를 하면은 그 물이랑 이제 소금만 좀 먹고 거의 한 달씩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다시 음식을 그럼 드실 때 좀 어떻게 다시 드시는 게 낫나요? 일반식 바로 먹어도 되나요? 굉장히 이렇게 절제된 시기를 해버리면은 우리 장내 환경도 굉장히 바뀌어요. 실제 운동도 좀 많이 떨어지고요. 일상식으로 돌아가실 때도 처음에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단백질 위주로 하면은 소화를 굉장히 못 시키고 설사 굉장히 심하게 할 수 있어요. 소화흡수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처음에는 소화흡수가 편한 탄수화물, 또 약간 이제 액체류, 죽 같은 죽 먼저 하면서 장내 이제 뭐 육모나 이런 것들이 다시 좀 더 살아나게, 장 점막이 조금 더 이제 좀 좋아진 다음에 단백질 해보고 이제 지방 나중에 좀 더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단계가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젊으신 분들은 굉장히 회복이 빨라요. 먹기로 마음 먹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다만 굉장히 오랜 공복을 했을 때 음료, 이제 뭐 이온 음료라든지 이런 탄산음료라든지 이런 것들로 식사를 해버리려고 하시면은 얘네는 이제 혈당
혈당을 너무 올려버리고 MT 칼로리라고 영양소는 없어요. 네네. 굉장히 좀 민감해져 있는 상태에서 액상과당이 들어오면 너무 빠르게 흡수됐다가 확 떨어지면서 이상한 배고픔들을 막 느껴서 네. 근육이 안 붙고 지방만 늘어나거든요. 어찌됐든 자연식에 있는 어떤 뭐 죽이나 탄수화물부터 해가지고 점차 이제 이런 뭐 고기나 복합 탄수화물 이런 식으로 생선 이런 식으로 좀 나아가는 게 좋다. 청소년 분들한테 이제 이런 게 많잖아요. 네네. 타인의 시선을 제일 많이 신경을 쓸 맞아요. 때예요. 네. 사춘기가 되면 부모님 세대의 얘기들은 사실은 되게 듣기 싫고 맞아요. 듣기 싫은데 나는 어떤 성장을 해야겠고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뭐 많은 친구들 보고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좀 모르시겠지만 좀 길게 보긴 해야 돼요. 사실 맞아요. 20대 30대 돼가면서 점점 타인의 의식하는 거는 점차 줄어들게 되고 그때는 오히려 나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게 좀 더 중요시 될 시기가 올 거예요. 뭐 SNS나 미디어의 영향으로 우리가 바디 이미지가 왜곡된다라는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저게 아름다워 보이고 멋져 보이니까 동경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검색하거나 하는 것들이 관련된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나를 둘러싼 온갖 매체에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네. 그리고 잘못된 바디 이미지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본인한테 이미 왜곡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는 그게 아름다워 보이셔서 네. 이게 주변 사람들과 본인이 대화의 시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알고리즘을 한번 다 없애시고 네. 다시 한번 어떤 바디 이미지가 아름다운지 한번 더 넓게 보시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네. 이런 생각도 한 번씩은 해봐요. 이 체중이랑 나의 가치랑 연동을 좀 시키는 거를 좀 빼야 돼요. 체중이 감소되면 가치가 올라오고 올라가면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은연중에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체중은 크게 또 중요하지가 않고 우창현 쌤이 10kg 쪘다고 갑자기 뭐 손절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뭐 물론 나에게 가장 좋고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내가 가장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중에 머무는 건 결국 나의 욕심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좀 더 다른 유익한 콘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